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신 그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관절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운동은 몸에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동은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WHO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고강도 반복 운동을 잘못했을 때 관절 손상 위험이 무려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스포츠의학 저널인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낙상과 부상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실제로는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뱃살을 빼겠다고 매일 아침 윗몸 일으키기 50개씩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목이 뻣뻣하다고 이리저리 목을 돌리면서 뚜둑뚜둑 소리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무릎이 아프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계속 반복하시거나 어깨가 아프다고 아령으로 옆구리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셨나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영어로는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발표한 시니어 피트니스 가이드라인을 보면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운동들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관절 연골이 약해지고 뼈 밀도가 감소하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운동 부상의 70% 이상이 잘못된 운동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무리한 관절 운동, 과도한 반복 운동, 균형을 잃기 쉬운 위험한 자세들이 주요 원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운동 7가지와 그 대신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운동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과 연구기관들의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잘못된 운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김영감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거의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말이죠. 처음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오르내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서 더 높은 산으로 더 긴 코스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과도한 하산 운동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연골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스포츠의학 저널에 따르면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를 걸을 때보다 무려 7배나 크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연골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충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이철수님은 뱃살을 빼겠다고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개씩 시작해서 나중에는 50개까지 늘렸어요. 운동량이 많을수록 더 빨리 살이 빠지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고 심할 때는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명으로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뼈, 우리가 요추라고 부르는 부위에 체중의 3, 4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높은 압력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북미 척추학회에서도 윗몸 일으키기를 시니어에게 권장하지 않는 운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박혜님입니다. 이분은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해서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뒤로 젖히는 목 돌리기 운동을 자주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크게 돌려서 뚜둑뚜둑 소리를 내는 게 하루 시작의 루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방이 빙빙 도는 것 같고 구토까지 하게 되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목을 과도하게 돌리면서 목 부위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급격한 목 돌리기 운동은 경추, 동맥 박리나 일시적 뇌어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운동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운동 부상의 80% 이상이 예방 가능한 부상이라고 합니다. 즉, 올바른 운동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운동이 위험하고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운동이 왜 위험한지,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데요. 이 운동이 시니어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맥길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길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3,350N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 기준치인 3,300N을 초과하는 수치예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디스크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목을 크게 돌리거나 뒤로 젖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동작입니다. 미국 뇌졸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목 회전 운동은 경추 동맥 박리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 혈관에 동맥 경화가 있는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레그 프레스 무거운 중량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다리 힘을 기르겠다고 레그 프레스 기구에 무거운 중량을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정형외과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중량의 레그 프레스는 무릎, 연골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중량을 밀어내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 거꾸리 즉 인버전 테이블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거꾸로 매달리는 인버전 테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거꾸로 매달리는 동작은 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녹내장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한 뇌압도 상승시켜서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아령을 이용한 옆구리 운동입니다. 허리 라인을 만들겠다고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구부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운동은 척추에 매우 나쁩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측굴 운동은 척추 협착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쪽으로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동작은 척추 불균형을 만들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계단 뛰어오르기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을 기르겠다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스포츠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뛰어오를 때 무릎과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 달리기의 3-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골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관절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운동이에요. 7번째,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거나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심근경색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절에 누적되는 충격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운동들이 왜 위험한지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나 충격을 가하는 운동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높은 충격을 받으면 관절 손상이 일어나기 쉬워요. 둘째, 혈압이나 뇌압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운동들입니다. 시니어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급격한 압력 변화가 뇌혈관이나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균형 감각을 요구하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운동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넘어질 위험이 크죠.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도 이런 위험 운동들에 대해서 시니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방법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위험한 운동들 대신에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니어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무리를 준다면 데드버그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반대편 팔과 다리를 천천히 뻗어주는 운동입니다. 맥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데드버그 운동은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500N 이하로 매우 안전하면서도 코어 근육 활성도는 윗몸 일으키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목 돌리기 대신 경추 스트레칭입니다. 위험한 목 돌리기 대신에 목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지그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10초간 유지하고 뒤로 젖혀서 10초, 좌우로 기울여서 각각 10초씩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목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서도 혈관에는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입니다. 무거운 중량의 레그 프레스 대신에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해보세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자에 완전히 앉아도 되고 익숙해지면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앉았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시니어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가장 권장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거꾸리 대신 만세 운동과 고양이 자세입니다. 위험한 거꾸리 대신에 침대나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만세 운동을 해보세요. 누워서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또한 내발기기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펴는 고양이 자세도 좋아요. 이 운동들은 척추를 안전하게 움직이면서도 유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 치료학회에서도 시니어 척추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동작들이에요. 다섯 번째, 위험한 옆구리 운동 대신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아령을 이용한 측굴 운동 대신에 옆으로 누워서 하는 사이드 플랭크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도 되고 익숙해지면 다리를 쭉 펴고 해도 됩니다.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척추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이드 플랭크는 척추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부상 위험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계단 뛰어오르기 대신 천천히 계단 오르기와 평지 걷기입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위험한 운동 대신에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 보세요.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오르는 것이 중요해요. 또는 평지에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시니어에게 주당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데 빠른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장거리 달리기 대신 빠른 걷기와 인터벌 걷기입니다. 무리한 장거리 달리기 대신에 빠른 걷기를 해보세요. 30분 정도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 향상에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또는 인터벌 걷기도 좋은데 2분간 빠르게 걷고 1분간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영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걷기는 달리기와 비슷한 심폐 기능 향상 효과가 있으면서도 관절 부담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 운동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둘째로는 혈압이나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서 심혈관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균형을 잃거나 넘어질 위험이 적어서 안전하다는 점이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시니어 운동의 원칙은 FITT 원칙입니다. 프리퀀시 빈도, 인텐서티 강도, 타임 시간, 타이프 종류를 적절히 조절하라는 뜻이에요. 특히 강도는 본인이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대화는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분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7가지와 그 대한 운동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운동은 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지만 정작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TV나 인터넷에서 본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 연골이 닳고 혈관 탄력성도 떨어져요. 균형 감각이나 반사신경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기록이 아니라 건강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죠. 어제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무겁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이런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 10개에서 50개로, 30분 걷기에서 2시간 등산으로, 가벼운 아령에서 무거운 바벨로. 이렇게 무리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입니다. 손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여행을 가서도 걸음이 힘들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나의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단순히 기록을 위한 운동일까? 세 번째로,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해주세요. 아무리 안전한 운동이라도 갑자기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있어요. 운동 전에는 5-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시니어 운동에서 워밍업과 쿨다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어디선가 아프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피해야 할 운동이나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운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만 아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 특히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위험한 운동은 피하시고 안전한 대안 운동들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